여러분은 커피 언제부터 드셨나요? 엄마가 마시던 커피 몰래 들이켰다가 아이 뭐 이게 쓰고 맛없다고 찡그렸던 게 기억나는데요. 이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지 않는 분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밥값만큼 커피값이 나온다면서 난색을 표하는 직장인부터 한 방울 한 방울 장인처럼 커피를 내려 귀하게 마시는 미식가까지 이렇게 많은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커피를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마셨던 걸까요? 오늘 역사 코너에서는 역사 속의 커피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들려드렸습니다. 커피 좀 엄청 좋아해요. 서만화 구호님, 고종이 커피를 참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커피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남들이 마시니까 먹긴 하는데 솔직히 맛없어요. 해주셨습니다. 커피 맛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타 있는 거보다는 그냥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는데 조금 어렸을 때는 진짜 물처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물이고 그래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역사 코너에서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고작 고종 이야기를 가져왔을까? 설마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뭐 고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겠죠. 0911님 어제 김남희 배우님 보러 왔다가요 2시간 풀로 처음 들었어요. 오프닝부터 멋진 멘트 날리시고 감성 울리는 노래도 솔솔 나오고 해서 오늘도 기대하고 왔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김남희 배우님 어제 되게 재밌었죠. 어제 초대석 코너 재밌었습니다. 오늘 역사 코너도 우리 대표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언제나 다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죠. 또 4부에서 함께 나눌 우리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 어떤 풍경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생각들 했는지, 뭐가 화났는지, 뭐가 좋았는지 이런 이야기들 마음껏 보내주세요. 4부에서 함께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함께 추천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네요. 게시판 보니까 이미 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첨 통해서 20분에게 치킨 쿠폰, 치킨 한 마리씩 드실 수 있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선물들 맛있는 거 어제 갈비였죠? 예. 나도 먹고 싶다. 갈비든 치킨이든.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선물들 다 챙겨가시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오후 6시엔 허지웅 쇼라고 답변 잘 해주시고 그래요. 요번에 그 3% 넣으면은 제가 코스프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게 우리가 시간대 옮기고 첫 번째 조사여가지고요. 잘 나오면 좋겠네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소니의 에, 허지웅의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웅냥이 분들이 문자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떤? 희애 씨 칭찬이들 많습니다. 진짜요? 예. 기대된다. 그리고 일단 그 톤이 범상치 않은 톤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천상 방송인 아니면은 뭔가 이게 그 신기가 내렸다. 신기요? 이런 느낌이 그렇게 드는. 극과 극으로 간다고? 너무 높잖아요. 진짜. 우리 신우주님은 희애 씨 목소리가 레몬처럼 상큼하니 툭툭 튀고 기분을 업되게 해주네요. 와 레몬. 우리 이덕화님은 희애님 목소리 언제 들어도 좋아요. 유치원 교사 같은 목소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셨어요. 유치원 교사. 웅냥이 여러분 모였나요? 그러니까 딱이네. 유치원 교사 목소리 맞네요. 유치원 교사님 목소리들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뽀뽀뽀 뽀미 언니 하면 그렇지, 되게 잘하겠다. 그렇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높았어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한데. 저는 1시간 그렇게 살면 지칠 것 같습니다. 아, 웅디가 본 사람 중에서 이 톤이 높은 사람 손에 꼽히는 정도예요? 그럼요. 아, 정말? 그럼. 오. 네. 엄청 높은 거죠. 그 정도구나. 예.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운 수준이에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옥스퍼드 사전 한국어 추가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어가 추가됐다. 그렇죠. 기존에도 좀 있긴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추가가 됐는데요. 이번에 26개가 새롭게 등재가 됐고요. 네. 대박, 먹방, 김밥, 어. 반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한류가 계속 유행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 등이 한류 문화를 조금 더 짙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조금 더 추가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먹방, 김밥, 반찬은 다 음식 관련 용어네요. 그렇죠. 예. 방금 제가 예시로 든 것만 해도 먹거리에 관련된 게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 등재된 것도 특히나 음식 관련 용어가 많았습니다. 자, 반찬은 반찬 이렇게 다 진짜 실제로 실렸는데 반찬. 전 좀 반가웠던 게 사이드 디쉬 이런 식으로 안 실리고 아. 반찬 이렇게 실려서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고요. 아, 예. 반찬은 전통적인 한국 음식으로 밥과 함께 제공되는 채소의 부식 이렇게 풀이가 됐고요. 네. 이 김밥도 우리가 먹기 좋게 썰어놓은 한국 음식. 근데 김을 바닷말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바닷말 한 장에 여러 가지 재료를 싸서 먹기 좋게 해놓은 음식이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바닷말. 네. 그 외에도 불고기, 음. 동치미, 갈비, 잡채, 삼겹살 아. 이런 것들이 실리면서 확실히 한국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삼겹살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안 먹는 부위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적으로 소비를 하는 부위고 뭐 다른 그 낙농업 발달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다 수출을 하다가 요즘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삼겹살이 유명해져서 이름도 수출이 되고 먹방도 막 이렇게 수출이 되면은 안 돼. 괜히 가격 안 올라가고 돼. 전 상상했어. 세계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다가 삼겹살 금값 되는 거 아닌가? 안 돼, 내 삼겹살. 아, 그러니까 나눠 먹을 수 없어요. 안 돼. 뺏길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인들과 나눠 먹고 뺏길 싶잖아요. 수 없습니다. 아, 목에 그렇군요. 좀 칼칼하고 이럴 때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한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네. 한국 대중문화 용어도 몇몇 표제어로 등재가 됐는데요. 한류 역시 발음나는 그대로 실렸고요. 한국의 음악과 영화, TV, 패션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먹방도 실렸어요. 먹방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시청자와 대화하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 이렇게 풀이가 됐는데요. 저는 이거 좀 신박한데? 라고 생각했던 게 네. 대박. 이게 사실은 감탄사잖아요. 네. 대박. 헐 대박. 저도 진짜 많이 쓰는 감탄사거든요. 아, 맞다. 요즘에 헐 안 쓴다면서요? 그거 좀 쓰면 조금 젊은 세대들은 헐 안 쓴다면서요? 저도 쓰거든요. 근데 그거 쓰면은 예. 조금 그 나이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헐. 야, 놀라운데. 대박도 잘 안 쓴다고 들었는데 예. 이 대박이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뭐 fantastic, fantastic. 뭐 amazing 뭐 이런 거잖아요. 열정적인 긍정을 표현하는 감탄사인데 대박도 실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계자가 한국 스타일은 이제 쿨한 것의 본보기가 되었고 우리는 한류의 물결을 타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쿨한 것의 본보기. 오빠, 언니 이런 호칭들도 올라가 있네요. 실렸는데요. 네. 이제 오빠, 언니가 우리만의 호칭이 아닌 게 됐는데 대신에 밖에 나가면서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가 오빠라고 하면 네. 한국에서는 여자가 네. 손윗 남자 형제 혹은 나이가 많은 지인을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매력적인 한국 남성, 특히나 유명 배우나 가수를 일컫는 말로 변화가 됐고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간 거죠.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탁 특정하게 변화가 된 거고. 그러면은 오빠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어디 저기 무대 같은데 앞에서 엄마 하는 그 오빠가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는 우리가 호칭으로 부르는 그 오빠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빠라고 실리긴 했으나 의미 자체는 이렇게 마치 아이돌을 부르는 그 오빠. 그렇게 실린 거죠. 그래요. 언니는요? 언니도 조금 비슷한데요. 네. 우리는 손윗 자매를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한국 여성 배우나 가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걸로 조금 변화가 됐어요.
한국 여성 배우. 그렇죠. 그래서 언니도 언니라고 실리긴 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호칭의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실렸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또 어떤 게 추가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네. 뭐죠 이게? 조금 낯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 내년부터 일부의 일반시가 특례시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요. 이거는 지난해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건데요. 네. 어떤 시가 바뀌냐? 음.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이 4개의 시가 네. 각각 특례시로 명칭이 바뀝니다. 특례시. 어떤 의미죠? 이 특례시라는 건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광역시 수준의 행정 그리고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이때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위는 기초단체로 이 유지를 하는데 네. 행정과 재정의 권한 자체는 광역시 수준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인구 자체가 수원시는 지난 2002년에 창원시는 2010년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고양시와 용인시도 각각 인구가 100만 명을 이미 돌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 이 4개의 시가 우리도 이제 광역시가 돼야 한다. 그렇지. 100만 명이면. 예. 광역시가 돼서 조금 더 많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나 네. 다른 시에서 근데 앞으로도 100만이 넘는 시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렇게 100만이 넘을 때마다 광역시를 지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반대를 많이 했어서 결국 무산이 됐었습니다. 일반시가 광역시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데요? 광역시가 되면은 일단 우리가 서울을 서울특별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렇게 특별시에 준하는 상급 행정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냥 지방자치단체끼리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부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뭔가 권한을 요청할 때도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 예정인 4개의 도시는 인구는 우리가 좀 더 많으니까 우리 100만을 넘었으니까 따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던 거고 결국은 광역시는 조금 어렵다. 대신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특별 규정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인 겁니다. 새롭게 이번에 만들어진 분류다. 그렇죠. 그럼 일단 뭐 예산이 좀 더 많이 집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시일 때는 우리가 시의 재정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원래는 8대 2였어요. 일반시일 때는. 근데 특례시가 되면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지방세 비율을 조금 더 높여줘서 네. 국세가 7, 지방세가 3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세수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세수 말고도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독자적인 권한도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때에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한국에서 서울 빼면은 네. 다 너무 약해요. 저도 그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요. 지방자치 권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애지중지 퀴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우리말 26개가 새롭게 등재됐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밖으로 퍼지면서 우리가 쓰는 것과는 뜻이 조금 달라진 말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여자가 손윗 남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외국에서는 매력적인 한국 남성이나 특히 유명 배우나 가수를 일컫는 말로 불리는 이 말 무엇일까요? 1번 언니, 2번 오빠, 3번 누나.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5분에게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애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예, 왁스의 오빠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중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애지중지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2번 오빠였고요. 최유리님 오빠. 7987님 오빠. 강선경님, 이가영님, 강현민님 오빠 이 5분 치킨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아직 15신에겐 15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난 10월 1일이 세계 커피의 날이었다고 해요. 잠시 후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에서 역사 속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만 해주시고요. 썬팅 뉴스 박광일 작가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라카노 썬킴입니다. 그래요. 주제에 앞서 제가 소개해 주신 반응했어야지 왜 이렇게 썰렁해게? 너무 방송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뭘요? 라디오 지금 오늘 하루 6개째라고요? 6개면 뭐 2시간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건데 왜요? 아니 그러니까 하고 나서 목요일 이 시간대 와서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 앞에 있었던 5개 방송은 허지웅 쇼를 위한 리허설이었어요. 이게 본 방송이지. 그렇게 봐야죠. 그 5개 방송을 지금 여기서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본 방송이에요. 지켜볼 거예요. 어쩐지 지난주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참네. 오늘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자, 오늘 주제에 앞서서 지난주 공개해 주신 애장품 이제 우리 대공개했잖아요. 대방출했는데 당첨자분들부터 뽑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썬킴 교수님, 애장품 뭐였죠? 그 중국인들이 술 마실 때 밑장 깔지 말라는 의미에서 너 밑장 깔았냐? 왜 잉어를 키우냐? 잉어잔 세트를 제가 준비했죠. 예, 그래서 행운의 당첨자는 6분이 지금 최종 그 리스트에 올라왔는데 최종 2분이 지금 그 갈등이 되고 있어요. 자, 당첨자는 안 보자 원고가 ETMAN 5892님. 축하드립니다. 읽어주세요. 당첨된 분. 웅디 우리 부부 10월 21일 결혼 20주년 되는 날인데요. 결혼 20주년 되면 제가 꼭 이탈리아 여행 가자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아이고. 이런 특별한 날 잉어 술잔과 함께 부부만의 파티를 하고 싶은데 잉어잔의 기운을 받아 혹시 늦둥이가 생길수록 늦둥이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늦둥이 때문에 지금 마음 뺏기신 거군요. 그럼요. 잉어는 늦둥이죠. 그러면은 썬킴 교수님도 지금 늦둥이를 바라고 계시다. 자, 박광희 선생님께서는 왜 하고만한 단어 중에 왜 늦둥이에 꽂혔을까? 아니 뭐 지금 그 심플리 소이님께서는요. 예. 예장품 술한 제 애장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술 따라 마시면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게 바로 극락이구나. 행복할 것 같아요. 했는데 일단 그 결혼 20주년을 맞이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념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쓰십시오. 너무 네네. 많이 술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코로나 끝난 다음에 돌잔치 사회는 제가 봐드릴게요. 박광희 작가님. 네. 저는 이제 인왕제색도의 아트 포스터였었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원본의 모습을 이제 잘 재현해서 가까이에 두고 감상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거는 행운의 당첨자가 누굽니까? 저도 지금 5분이 후보로 올라왔는데요. 네. 제가 그러니까 오늘 보내드릴 분은 디얼 에스트 지은. 읽어주세요. 네. 코로나로 직공만 하는 34주차 예비맘입니다. 곧 출산 임박이라 쌍둥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이고. 쌍둥이에 방점을 뒀습니다. 쌍둥이에. 네.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뭔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허지웅 쇼 상줘야 돼요 이거. 어떤 이런 캠페인이 어딨어? 출산과 태동의 두 분 다 뭔가 이게 굉장히 방점을 주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이도 있고 하니까 술도 네. 멀리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공기 맡으며 자연을 벗삼아 태교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 인왕제색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허지웅 쇼를 함께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보고 싶어요. 태교를 위해 꼭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두 분 다 저기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 술잔도 그렇고 인왕제색도 이 축소판도 그렇고 아이고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지웅 씨 인별그램 오시면은요 아직 김간지 씨, 신유진 변호사, 허남몽 평론가의 애장품이 남아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자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가 역사 속 커피입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저 매우 좋아 아시잖아요. 커피를 뭐 달고 사시더구만 물 대신에. 어쩐지 항상 각성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유 손king 교수님은 안 드세요? 커피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물 대신 거의 뭐 계속 마시죠. 그럼 술하고 커피를 어느 걸 더 많이 드세요? 섞어 마셔요. 아이리시 커피라고. 그게 참 방송에서 참 아주 뭐 좋은 얘기라고 그거를 아니 아이리시 커피가 그런 커피라니까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아이리시 위스키랑 예. 커피랑 섞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박광일 작가님 네. 커피 좀 드십니까? 네, 저도 커피가 아침에 안 들어가면은 네.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 그다음에 점심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일종의 이제 루틴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물어봐야겠다. 손king 교수님 아침 일찍 일어나시죠? 요즘 나이 때문에 네.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일어나서 네. 내가 이제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다. 이럴 때 커피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나 봐. 그래서 그 24시간 문제는 맥땡땡이거든요. 예. 제가 정말 사랑해요. 아침 새벽 3시든 4시든 제가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거기 고마우니까. 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맥땡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커피 이야기 어디부터 가볼까요? 저 한국 가볼까요? 외국부터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외국부터 갈까요? 왜냐면은 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발견되고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부터 가보죠 그러면. 커피라고 하면 일단 그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약간 좀 준비 안 됐다. 답이 있다니까요. 뭔 준비 안 소리야. 됐어. 준비 안 됐을 때 맨날 이렇게 시작해. 뭐뭐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에 원고에 다 적혀 있어요. 네, 말씀해 보시죠. 그 보통 일본인들이 커피의 유래라고 하면은 네. 그 8세기에 에티오피아의 그 양치기 네. 염소몰이 소년 칼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디가 염소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 염소들이 어디 갔나 보니까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붉은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이 폴짝폴짝 춤을 추고 있네. 이런 그 식으로.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따먹고. 각성 상태가 된 그래서 거죠. 칼디란 친구가 저게 뭐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그 지금 염소들이 이렇게 각성 상태가 됐나 기분 좋나 따먹어 보니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열매를 다 따가지고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이제 이슬람 문화였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에 갖다 줘요. 네. 저기 사제님 이런 열매가 있는데 이걸 먹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 사제도 먹어보니까 정말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악마의 씨다. 그래서 태우자. 그래서 태웠는데 와 향이 너무 좋아. 라라라라라 향이 너무 좋아. 이게 무슨 향기야? 향을 막 태우자마자. 그 자연적으로 볶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인데 이 설이 처음 나온 게 이전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예. 1922년에 그러니까 윌리엄 우커스라는 사람이 그 커피 학자인데 네. 쓴 책이 있어요. 예. All About Coffee라고 처음 등장해요. 네, 내가 보기에는 약간 주작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예. 윌리엄 우커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네. 심지어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거기 현지인들도 모른대 그걸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청년들은 네.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 그 소리를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서 들은 게 아니라 네. 별다방 광고에서 들었대요. 그렇지. 그러겠지. 네. 그래서 그 윌리엄 우커스라는 그 커피 학자도 네. 이거는 약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책에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조작을 해서 쓴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맞아. 예. 그 15세기 1400년도 있잖아요. 네. 그 이슬람권에서 정말 우리가 마시는 커피 같이 네. 커피 가루를 내 가지고 물 타 먹는 거는 그렇죠. 1400년대 15세기 때 예멘에 있는 수피파 이슬람 신자들이 마셨던 건 정설이에요. 수피파. 수피파가 뭐냐면 수니파 시아파가 아니라 네. 약간 명상 메디테이션 하는 그런 그렇죠. 종파거든요. 신비주의. 약간 그 뭐라고 할까 불교의 저기 어떤 밀교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수피파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그 중요시 생각하냐면 네. 급격한 변화를 중요시 생각해요. 깨달음. 이거다. 우와. 갑자기 깨달아야죠. 이거다. 도노. 뭐요? 도노. 뭐요? 도노 점수할 때 도노. 커피를 마시면 갑자기 기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와.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신이 보낸 음료다 해가지고 이 그 뭐랄까 기도를 드릴 때 커피를 마시던 것은 정설인데 네. 문제는 어떻게 그 커피를 가루로 만들어서 차로 만들어 먹는 방법을 예멘에 있던 수피파 이슬람 신도들이 어떻게 알아냈냐 이거예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니하오. 니하오. 중국인 정화가 등장을 합니다. 정화. 마음의 정화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정화의 대항해를 이끌었던 네.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2만 명이. 아시다시피 정화가 중국인이 아니에요. 네.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태어난 곳은 윈난성이에요. 남부. 근데 나중에 영락제한테는 잘 보이면 당해가지고 네가 돌아다닌 다음에 전 세계의 명나라의 위담을 알려라. 돌아다녔습니까? 예. 뭘 가지고 출발했냐? 정화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윈난성 사람이잖아요. 윈난성 하면 생각나는 거? 차. 보이차. 네. 보이차의 고향이 윈난성이에요. 후바리오차. 그래서 이 정화가 출발할 때마다 뭘 갖고 갔냐면 벽돌차, 그 중국말로 전차라고 하는데 예. 벽돌 만든 차. 예. 이걸 막 이만큼 싣고 간 거예요. 갖고 가다가 예멘에 도착한 거죠. 네. 예멘에 도착했던 기록은 있어요. 정화가 이슬람 교도지 않습니까? 같은 이슬람 교도인데 뭐 이상한 걸 따라 먹고 있어요. 정화가. 저게 뭐냐? 중국의 차다. 그러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갖고 오는 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먹을 수가 있겠냐 해서 우리가 먹는 커피 마시는 방법이 거기서 개발됐다는 것은 정설이에요. 정설이다. 네. 그래서 중국의 차 문화가 이슬람과 합쳐져 가지고 마리아주가 돼 가지고 지금의 커피가 됐다. 오늘 또 정설을 또 새롭게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정화가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모카라는 이제 항이 있어요, 예멘에. 네. 지금도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처음으로 볶기 시작해요. 볶으면서 결정적으로 향이나 이런 어떤 맛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고 또 보존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볶을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근데 칼디가 이게 볶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거를 커피를 즐겨 마셨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는 술을 못 먹는데 네. 뭔가 각성 효과를 줄 수 있는 음료가 필요했고 그 지역까지는 차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티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커피는 굉장히 중요한 산물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커피가 처음 전래됐다고 유럽으로 전래됐다고 알려진 곳이 베네치아예요. 네.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동방무역의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네. 그 베네치아를 통해서 다시 지중해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일반적인 커피의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베네치아에 들어갔을 때가 정확하게 1600년도예요. 네. 어떻게 이제 유럽에서 공인이 됐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커피는 이슬람의 독이다. 이것은 무슨 이슬람의 이단의 음료다. 해서 마시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그 얘기 이제 많이 읽었죠. 그렇지. 예. 근데 그 당시 그 당시 교황이 클레멘스 8세 교황이었는데 예. 너무 맛있다 보니까 너무 이것은 악마가 만들었을 리 없다. 뭘 했냐면 지금부터 이 이슬람 커피에 세례를 주겠다. 그 세례를 줘가지고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먹고 이렇게 좋은데 내 훌륭한 교황의 세례 줄 몸으로, 테니까 마셔라. 이렇게 마시는 게 세상에 악마가 만들었을 리가 없지. 내가 세례 준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커피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피가 이제 그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데 그 당시 이제 똑같이 들어왔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초콜릿이 굉장히 이제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그런 거였고요. 예.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북이 남이 25도 사이에서 이제 생산이 된다는 걸 알면서 그 지역을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농장에 의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거든요. 플랜테이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커피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서 유럽에 이제 커피하우스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페의 원형이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거기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학술적인 모임들도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유럽과 동양이 접촉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커피는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요.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커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서양과의 접촉 시점 정도가 이제 커피의 도입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한국 얘기를 우리 요 3부에서 한번 3부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네네. 아까 이제
그 이슬람 문명이랑 그 중국 쪽 문명이랑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점들 역사 속에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기록으로 이게 남아 있다 보면은 세월이 또 많이 흐르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이슬람 쪽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막 이렇게 희석되는 경우도 많고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알라딘을 이슬람 쪽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알라딘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죠. 아니야 원소의 중국인. 맞아 있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차를 가져왔다고 하신 정화 같은 경우도 중국인이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 명나라의 환관이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혈통으로 보면은 한족보다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인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말 그대로 이제 당시 환관이면서 장군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배를 끌고 갔었고 기록에 따른 마다가스카르까지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심지어는 기린을 가져왔고. 아 기린을? 네, 기린을 배에 태워 갖고 왔는데 쟤한테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중국에서는 어떤 신성한 시기에 어떤 평화로운 때에 나타나는 동물을 기린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린이라는 존재가 상상 속의 동물이 먼저 있었는데 실제 기린이 등장을 하니 그 기린에다가 쟤는 이제부터 기린이라고 불러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나 이거 인제 나 43살 먹고 이거 인제 알았어. 또 늘 헷갈렸거든요. 왜냐면은 기린이란 동물이 실제 있는데 근데 우리 뭐 시다나 그렇죠. 자금성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기린 조각이라는 것이 따로 있죠. 기린이 따로 있으니까 상상 속의 동물처럼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왜 이름이 똑같지라고 생각을 늘 가끔 했었는데 아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그게 정화 원정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 중에 하나로. 여기 또 하나 더 오늘 또 하나 새로운 거 알았네요. 충격적인 사실. 알쓸 신잡. 지구상에서 모든 동물 가운데서 예. 가장 혈압이 높은 고혈압이 기린이에요. 목이 길어서? 왜냐하면 펌프질 해가지고 네. 피가 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고혈압이 이렇게 욱 하고 쓰러진다니까요. 만약에 기린보다 더 고혈압인 동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있는데 공약을 하십시오. 기린 처음 봤을 때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뿔이 있잖아, 뿔이. 그렇죠. 그래서 뿔도 있고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기록화처럼 그림으로 남겨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황제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몰랐던 그렇지만 굉장히 동서양이 이제 교류가 많았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커피에 관련된 이름들도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더치 커피, 비엔나 커피 존재는 다 해요. 근데 더치에 가면 더치 커피가 없고 비엔나 가면 비엔나 커피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름들을 일본인들이 지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더치 커피는 원래 이 비엔나 커피는 원래는 아인슈페너지 않습니까? 아인슈페너죠. 왜 아인슈페너가 됐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요? 아니, 3부에. 마음대로 끊는 겁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선미자님이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보약보다 더 좋은 음료죠. 저도 한 25년째 하루 2잔은 기본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하루 2잔은 굉장히 양호하신데요. 예전에 우리도 아버지 세대에서 드셨던 커피는 네. 딱 규율이 있어요. 커피 3스푼에 프림 2스푼, 설탕 하나 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루 2잔. 그게 보통 일반적인 다방의 평균이었거든요. 아, 다방이요? 예. 끝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정님 오늘 왜 이러지? 왜 저러시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보도를 보고 아싸! 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도 되는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이게 적당일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런 보도의 맹점이 늘 그런 거잖아. 아니 많이 마시면은 많이 마실수록 좋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커피 금지령 내렸던 거 알아요,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 1960년도가 61년도인가에서 그렇죠. 4년 동안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금지령이 내렸어요. 사치품이라고. 아, 사치품. 다방마다 단속반이 다 갔다니까요. 전미정님 이거 적당히 마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해롭습니다. 특히 카페인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근데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양 고양이 배선물 속에 담겨있는 커피 씨앗으로 만든 커피입니다. 향과 맛이 독특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이거 리필 안 해주는 거 알죠? 그래요? 비싸서? 한 잔에 15만 원인데 리필 해주겠어요 이거? 인도네시아어로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 이 커피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루아 커피, 2번 더치 커피, 3번 드리 커피. 힌트. 한 잔에 15만 원? 우와!
아니, 아재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 진짜. 어떻게 셋이 똑같이 그런 일 하냐. 짠 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 저도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 커피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돌발 퀴즈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커피가 뭐 이렇게 한 잔에 15만 원 정도 하면은 야, 이게 소고기 값인데. 소고기가 뭐 요즘 등심 툭불 먹나 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면은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들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에 그렇게 비싸다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게 이제 고양이가 그 커피를 먹고 싼 그 이제 그 분비물에서 네. 만드는 커피잖아요. 그렇죠. 난 고양이가 그 커피 콩을 먹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커피 콩 자체가 이제 그 익히지 않은 자연 상태는 말 그대로 콩이잖아요. 그 내가 아는 고양이는 그걸 좋아할 리가 없거든. 사양 고양이잖아요. 그걸 과연 좋아서 먹을까? 사양 고양이 본 적 있어? 난 없어요. 그래? 사양 고양이도 고양이과인데 설마 그걸 맛있다고 먹을까?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닐까? 사자는 사슴 먹잖아요. 걔도 고양이잖아요. 사자를 고양이라고요? 큰 거 빅캣이라고 하잖아요. 아, 너무 막 갖다 대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성희 교수님밖에 없구나. 저기 박광희 작가님 3마리 키우세요. 두 분 다 키우세요? 네. 근데 왜 아무런 의견이 없으세요? 아니 커피콩 먹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연적으로 뭔가 예전에는 향이 있어서 귀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게 예. 상품화된다라는 얘기는 예. 거기에 뭔가 동물의 어떤 좀 뭔가 뭐 사육이라든지 예. 이런 방식을 거쳤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왜 할 수 있죠. 그러냐면 정말 자연산 사양 고양이가 만든 루아 커피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다운됐거든요. 왜냐하면 사육을 시켜야 그걸요. 그렇죠. 사육을 시킨다는 건 억지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복지 사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비싸요, 그리고. 그래도 비싸요. 자, 그러면은 역사 속 커피 이야기, 한국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에 이제 커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고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은 커피를 즐겨 마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널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고종이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 마신 인물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라거나 뭐 가베라는 말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1896년 아관파천 당시에 그때 처음 커피 맛을 보았다거나 네. 라고 하는데 이 둘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커피에 대한 기록이 이미 이제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입국을 합니다. 물론 네. 선교의 자유가 가능해진 건 1886년부터지만 이제 밑에서부터 좀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에서 이미 중산층 이상은 커피 하우스를 알고 있었고 커피를 즐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의 중산층들이 먹고 있었다. 아니, 유럽의 중산층. 유럽의 중산층.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선교사거나 의사거나 예. 그런 상황이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히 커피를 들고 왔을 겁니다. 챙겨서 가져왔을 것이다. 네, 커피를 들고 와서 자기네끼리 마셨을 거고 또 지인 또는 아니면 한국인을 만나면 선물로 줬을 거고요. 흥미로운 거는 1884년 이제 알렌이 이제 공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알렌이 공사로 들어왔을 때 이제 명성황후가 그 알렌의 부인을 초청을 합니다. 궁궐로. 근데 그때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미 1884년에 궁궐에 커피가 들어갔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1894년에 이사벨라 비숍 같은 경우도 역시 궁궐에 갔는데 커피와 함께 서양 케이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890년 즈음에 이미 궁궐에서는 서양 음식을 하나의 서양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딸려 있는 커피가 들어왔을 거고요. 이게 궁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퍼시발 로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요. 네. 이 인물은 민간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서양 음식과 함께 커피를 대접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1895년 이후에 아관파천 당시에 처음 커피를 마셨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당연히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마신 인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고종이 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듣게 되냐면은 네. 1896년 아간파천 당시에 독사를 염두에 두어가지고 당시 앙뚜아네트 손탁이라고 하는 독일 여성에게만 음식을 제공받는데 네. 이때 양식과 함께 커피를 제공받으면서 커피에 대해서 일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커피를 물리게 드셨군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커피의 맛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커피의 맛을 알게 된 게 고종의 생명을 구합니다. 1898년에 김홍육이라고 하는 러시아 통역관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요리사를 수배를 해서 고종이 먹는 커피에다가 아편을 타게 했습니다. 당시 아편은 자살을 할 때 쓰는 약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고종이 딱 한 잔 마시는데 이상하니까 뱉어버렸는데 내가 평소에 먹던 그 커피 맛이 아니다. 그렇죠. 뭔가 다른 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순종은 그 커피 맛을 모르는 상황에서 마시면서 굉장히 깨어나지 못하면서 위험에 빠지기도 했었던 거죠. 이게 이제 1898년에 독다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묶이면서 고종은 커피 뭐 이런 어떤 얘기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종에 관련된 약간 잘못된 상식. 네. 근데 뭐 비슷한 시기에 먹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냥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고 사실은 이제 서양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진도 굉장히 즐겨 찍었던 인물이 고종이거든요. 예. 아까 그 퍼시벌 로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고종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도 이제 막 나가서 순종 안 찍겠다는 거 가서 막 찍으라고 같이 해서 찍고 그랬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커피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커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과 일부 양반들 사이에서 선물로 유통이 됐던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을 거다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인스턴트 커피가 만들었어요. 인스턴트 커피. 말려가지고 이게 왜 말려서 커피를 마셨냐? 예. 곧이어 터지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 우리가 레이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레이숑. 시레이숑. 그렇죠. 예, 우리 저기 전투식량. 전투식량에 전쟁터에서 물 끓이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뜨거운 물 수통에 넣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자.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서 이 인스턴트 커피를 만든 사람이 또 재미 일본인이에요. 가토 사토리라고 만들었는데 대박을 친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예. 근데 뭐 이 뭐라고 할까 인스턴트 커피의 맛을 들인 미군 장병들이 진짜 커피가 먹고 싶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전선에 갔는데 여기가 또 이탈리아 커피 에스프레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커피 정말 한번 달라 했더니 너무 쓴 거죠. 에스프레소니까. 에스프레소니까. 근데 그거를 막 사발로 먹은 거 아니야 혹시? 아니요.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래서 물을 떠었다. 싱겁게.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 딱 봤을 때는 아메리카노들은 저렇게 뭐 커피를 마신다. 미국엔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 싱겁게 먹는 드립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그 6.25 동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온 다음에 70년대 때 뭐가 생기냐면 그 유명한 다방 문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방 문화가 생기고 이제 DJ가 생기고 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지만 DJ를 했었나요? 제가 처음 태어나서 월급 받은 게 다방 DJ예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뭘? 예. 아직도 광안리 전설이라니까요. 광안리 다방의 DJ. 3번 테이블에 떡볶이 하나 더 쏘겠습니다.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포천의 군인들이죠. 솔저 오브 포천. 진짜 정말 싫다. 싫어. 이런 빵빵 싫어. 터진다니까. 입에 딱 붙어 있는 저런 달코다른 멘트 정말 싫어. 정말 그랬군요. 광안리에서 눈에 선하네요. 눈에 선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커피 문화에 한국 사람들이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전기밥솥의 등장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아까는 고종류 이야기였는데, 네. 하긴 그때 막 바로 막 보급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해 주시려는 거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와 연결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커피를 일반 대중들도 마시게 돼요. 한국 전쟁 이후에. 네, 근데 그때 마셨던 커피는 이른바 원두 커피가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인데 우리가 마시기에는 그냥 마시긴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설탕도 넣고 해갖고 보통 설탕 물처럼 해서 마셨었거든요. 설탕 프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미군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었고 예. 여기에 이제 맛을 들이니까 커피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중독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독성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거를 찾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에 그게 이제 수출 품목에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제1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예. 당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사치품이다, 기호품이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듣기에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는 그런 어떤 표가 먹혀 들어가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당혹해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또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네. 전기밥솥이 등장을 합니다. 전기밥솥.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숭늉이 사라져요. 숭늉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커피가 하고 있는 우리가 커피를 통해서 얻고 있는 효과를 예전에는 숭늉을 통해서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식이 기본적으로 짜고 약간은 좀 뭔가 기름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짠 맛을 달랠 디저트를 따로 구할 수 없으니 예. 그 누룽지를 끓여서 숭늉으로 마시면 그게 약간 구수하고 달달한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존재하려면 무쇠솥이어야 되는데 네. 전기밥솥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죠. 뭘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 밥을 눌려갖고 끓이거나 그러게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거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게 약간의 커피였었는데 예. 이 커피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회사가 드디어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을 하죠. 이스트 웨스트 식품이죠. 그렇죠. 이스트 웨스트.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서양 사람들이 먹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둘둘둘 또는 둘셋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이 조합을 처음에는 일일이 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아까 그 회사에서 생각할 때 이걸 왜 조합을 해? 그냥 처음부터 넣으면 되지. 그렇지. 라고 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커피를 봉투에 그걸 둘둘둘을 다 넣은 말 그대로 믹스가 등장을 하면서 예. 또 하나의 지금의 어떤 한류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드물지만 한류를 일으켰던 게 커피였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이 네. 다시 돌아갈 때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거는 진짜? 믹스 커피였어요. 정말 그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예. 이탈리아에 있는 정말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뭘 사가냐면 그 이스트 웨스트 식품에 믹스 커피 사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완벽한 그 비율이 조합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합이 잘 맞는 완벽하다고? 네, 달짝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숭늉의 자리를 커피가 대체를 하면서 전 국민적인 그러니까 한국인의 지금 커피 사랑은 지금 사실은 옆 나라 중국하고 일본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예. 아니 일단 다들 밥 먹으면 카페 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차 문화권에서 커피 문화로 가장 깊숙이 들어온 게 한국인데 그런 어떤 영향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나는 근데 그런 거 잘 못 먹는데. 뭘요? 탄 거. 그럼 지금 아메리카노만 먹는구나. 드립커피요.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아메리카노 해보세요.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본토 발음으로 해야죠. 뭐라고 본토 발음이래.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처음 만든 건 일본인가요? 말 자체가. 아니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이탈리아 전선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아까 그 얘기. 에스프레소에 이제 물을 타 먹는 미국에는 거가 그 얘기가 없고 미국식 커피다 해서 저거는 아메리카노라고 했다 이거고 예. 더치 커피는 일본인들이 지은 원래 그 콜드 브루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이고 비엔나 커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베니치아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이제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에 1683년도에는 오스트리아는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 커피를 이슬람의 악마의 차다. 악마의 차다 그래서.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1683년에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어요. 네. 수도인 비엔나를 포위했는데 침략 직전이었어요. 근데 SOS를 친 거죠.
그 폴란드에. 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국왕이 이제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가까스로 오스만 투르크족을 이제 물리치고 비엔나는 살았는데 네. 너무나 급작스럽게 오스만 투르크가 가다 보니까 병령에 자기들이 먹던 커피 콩을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처음엔 낙타 똥인 줄 알았대 오스트리아에서. 근데 이걸 볶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지. 잠깐만요. 왜요? 이거 심각한 어떤 논리적 결함이 있는데? 왜? 낙타 똥인 줄 알았는데 그걸 볶아 먹어봤다고요? 아, 그 좀 복잡한 얘기겠어. 왜냐면 낙타 똥이 야 지나가다 야 이게 적군이 흘리고 건 낙타 똥이구나. 뭐 낙타 똥이라고? 아니. 그럼 우리 볶아 먹어보자꾸나. 이게 말이 되니까 논리적 허점이 아니, 있어. 이게 시간이 9시까지 이거 방송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방송이 9시까지 하면 내가 얘기했는데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중간에 오스만 투르크 출신 이 병사가 있었어. 오스트리아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볶아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너무 쓰니까 거기다 크림 얹어 먹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비엔나 커피인데. 근데 그래서 비엔나 커피가 원래는 비엔나에는 마차 마부들이 한 손에는 채찍을 잡고 한 손 가지고 이제 그 마시기 편하게 이 커피 위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그 크림 얹어서 먹었는데 그렇죠. 그걸 한 마리의 말이 끈다 해서 독일어로 아인슈페너거든요. 아인슈페너. 이거를 일본인들이 보고 아노 비엔나에서 만든 커피기 때문에 비엔나 커피 데스 라고 일본인들이 붙였다 이거죠. 뭐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붙였군요. 하이소 그게 데스. 다 그냥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그대로 불리게 되었다. 하이소 데스.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아인슈페너라고 많이 써놨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 그래서 뭐 비엔나라고 써놓은 데도 설마 있지만 저기 가서 비엔나 커피 주세요 그래요? 아인슈페너 주세요 그래요? 거기는 아인슈페너 전문점이라고 알겠습니다. 역시 뭔가 좀 더 이제 우리보다 커피 광고에 더 어울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박광훈 작가님. 저는 막걸리요 그럼. 우리는 빼갈. 난 하세. 어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아까 이제 믹스 커피를 통해 가지고 급격하게 보급이 된 게 어떤 그 대중화의 어떤 뭐 신호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1980년대 90년대 이제 뭔가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오리지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오리지널이냐? 라는 이제 어떤 논의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원두 커피가 믹스 커피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이 믹스 커피가 진짜 커피냐? 아 믹스 커피를 진짜 커피라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왜 그래서 이제 또 가끔씩 외국에 갔다 오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커피를 어떻게 거기다 설탕 프림을 넣어서 먹느냐? 아 그렇죠. 커피는 커피 향 자체로 마셔야지. 어떤 분들은 어학연수 3개월 갔다 와서 한국말 잊어버린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많이들 그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드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달달한 커피들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냥 막 퍼드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커피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립 커피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그거를 차츰 바꿔온 게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츰 바꿔왔다라는 게. 또 이제 원두 커피나 드립 커피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젊은 분들은 그 믹스 커피를 거의 안 드실 걸요.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1999년 신촌 이화여대 앞에 별다방 1호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별다방 1호점이 문을 열었어요. 예. 문 여는 그 첫날 줄을 사람들이 나란히 섰거든요. 맨 앞에 선 게 저예요. 그래요. 아까 그 광안리 저기 다방 DJ 이후로 약간 포레스트 검프 약간 같잖아요. 무슨 뭐 원리를 찾아서 그런 건가요? 왜 어떤 그 역사적 중요한 시점에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화 원정할 때도 같이 가셨을 거예요. 정화의 원정 때. 명나라 때 영락제 때. 그 어쨌든 별다방 1호점이 들어온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그렇죠. 근데 거기 맨 앞에 있었다. 그렇죠. 난 먹고 싶은 커피가 여기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스턴트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두 커피 형식으로 또 그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즐기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커피에 대해서 나도 전문가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김성희님은 금가루 커피 마셔봤어요. 한 잔에 3만 원이에요. 라떼 아트가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진까지 보여주시는데 이슬람 사원을 오징어 게임 그림인가? 이게 뭐지? 아라베스크 양식에 뭔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금가루가 진짜 뿌려져 있네요. 근데 금가루 뿌린 음식들 회도 있고. 그렇죠. 먹어도 돼요, 근데 금가루? 식용 금가루가 있어요. 식용 금가루. 근데 그것도 진짜 금이야? 금 맞아요. 네, 금은 금입니다. 금박도 다 금으로 만드니까요. 몸에 좋아요. 근데 요거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라떼 보통 위에 하트 같은 거 그려주시잖아요. 예. 경남 통영에 가면은요. 그 상호는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욕설을 써주세요. 아 라떼 아트로. 그 라떼 아트로 정말 찰지게 욕을 써주세요. 한번 가보시면 스트레스 풀리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요?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을 써주신다니까. 원하는 욕을 써주시는구나. 근데 그거 되게 아이디어 좋긴 하다. 좋아요, 그러면. 1958님은 오늘 로봇 카페에 처음 가봤는데요. 기분이 이상해요. 역시 커피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움짤까지 보내주셨는데 진짜 로봇이 커피를 주네요? 이거 저 홍대 입구역 근처에 가면 많아요, 이거. 그래요? 로봇이 커피 만들어줘요. 이게 무슨 따로 특별한 모 브랜드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브랜드가 사람을 없애고 그냥 그걸 로봇이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진짜로? 로봇 알바생이에요. 야 이거 진짜 정말? 우리 러다이트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라디오 DJ도 로봇이 한다니까요. 라디오 DJ는 로봇이 못해. 왜요? 개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야, 근데 언젠간 개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 로봇이 하고 있군요. 이거 충격적인데?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사실은 실용적인 어떤 커피 자체의 각성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커피라는 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차를 마셨다, 커피하우스다, 카페다라고 하는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 한잔하지, 커피 한잔하지라는 거는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인 활동의 어떤 효과였는데 저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커피 이야기 알아봤는데 역시나 재밌었어요.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강일 작가, 썬킹 교수였고요. 돌발 퀴즈 정답은 1번 루아 커피였습니다. 5403님, 7417님, 정말숙님, 임문수님, 최남희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박강일 작가님은 보내드릴 거고 썬킹 교수님은 보내줘봤자 술을 마실 테니까. 어떤 걸? 치킨 쿠폰이요? 끝날 때까지 엎드려 뻗쳐하고 계시고. 치킨 쿠폰 주세요 이거. 치킨 쿠폰을 왜? 나 반찬 하려고 반찬. 자, 지금까지 박강일 작가, 썬킹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120님이 시간이 늦었는데 커피 얘기를 들으니까 커피 한 잔이 너무 하고 싶네요. 꼭 참고 내일 마셔야겠죠? 디퍼플의 솔저 오브 포춘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자, 이 노래 듣고 4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을 웃고 울게 만든 하루의 풍경들 공유해 주십시오. 추천 통해서 오늘은 치킨이죠? 치킨 보내드릴 거예요. 7987님, 웅디 형님, 시장의 정육점인데요. 오늘 동료가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해서요. 혼자서 돼지 3마리를 해체 작업을 했어요. 힘들어서 후덜덜 손이 떨려요. 믹스 커피 한잔 하면서 허지웅 씨로 정신 붙들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이거 내 힘든 거 아는데 이거를 3마리를 혼자 하셨다고요? 야, 뭐 되게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동료가. 어떡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세상에. 근데 되게 예쁘게 해체하셨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7987님,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방바닥에서 치킨도 좀 드시고 배 채우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원식님, 웅디 여친이 주말 당직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이트하러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히네요. 1분 1초가 아까운데 신호 운빨밖에 기운 좀 주세요. 그래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1분 1초가 아깝구나. 그렇구나. 1분 1초가 아깝구나. 파란불 좀 많이 뜨게 해주세요. 1분 1초가 근데 또 그러네요. 이제 10시까지 영업하고 그러니까 시간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한참 연애할 때. 그렇죠. 그래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쓸쓸하네. 정말숙님, 6시간 교육받고요. 도로주행 시험 봤는데 시원하게 망했어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국내 여행 가는 건데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할 텐데 너무 어렵네요. 속상해서 소주 한잔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은 저도 반드시 면허를 따서 작은 꿈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럼요. 6시간 교육받고 도로주행 시험을 봤다.
도로주행 시험? 도로주행 시험이면은 그 앞에 거는 이미 다 이제 합격한 거잖아요. 금방 할 거예요. 운전면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느냐 그 차이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 정말숙님 꿈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0285님 오늘 시골에 허름한 통닭집에 갔는데요. 닭을 바로 잡아 튀겨서 진짜 바삭바삭 쫄깃쫄깃 너무 맛있었어요. 강가에서 남편이랑 돗자리 깔고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분위기 참 좋습니다. 프리스타일의 Y 신청해봐요 해주셨거든요. 신청해주신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너무 좋네요. 청승 맞나요? 하지만 노래는 참 좋네요. 요즘엔 창법도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김환비님이 청해주신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까지 듣고 왔습니다. 환비님 오늘 처음으로 하루 종일 라디오 듣고 있어요. 사실 러브 FM은 처음인데 허지웅 형님 방송 재밌어요. 자주 들을게요 해주셨거든요. 자주 오세요. 이것도 인연인데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4080님 동물병원 운영하면서요 늘 다시 듣기로 듣고 있다고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제 병원도 점점 바빠지고 성장한 만큼 허지웅 쇼도 더더욱 풍성해지고 탄탄해진 것 같아서 제가 괜스레 뿌듯해집니다. 간만에 쉬는 시간이 겹쳐서 처음으로 저녁 시간 실시간 청취하네요 해주셨거든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동물병원 잘 되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실시간 청취 더 자주 해주세요. 치킨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팽달팽님? 팽달팽? 팽달팽님 치킨 준다고 하셔서 들으러 왔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배드민턴 레슨 시간인데요. 배드민턴 치다가 만난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레슨을 못 가요. 다른 시간대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허지웅 쇼 매일 들으면서 허한 마음을 달래보아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사연에 참 마음이 많이 움직입니다. 배드민턴 레슨 시간인데 배드민턴 치다가 만난 여친이랑 헤어져서 레슨을 못 가시는군요. 그 시간 제가 치킨으로 채워드릴게요. 치킨 드십시오.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선경님 오늘은 초등학생 딸이요 학교에서 생존 수영 수업을 하고 왔어요. 다녀와서 하는 말이 수영은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내일 또 가야 하는데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있어서 어쩜 좋아요.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다녀오면 맛있는 생일상 차려놓는다고 홀리는 중입니다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군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생존 수영이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건 뭐 또 잘 달래십시오. 옛날엔 나 시킨 대로는 다 했는데 뭘 시키든 요즘엔 때를 쓰면은 못 하나 보네. 그렇군요. 자, 김아연님이요. 날씨가 잘 살아니까요.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들으면 좋을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사준의 메모리즈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내일 난세 간우 함께하는 날이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엔딩송. 전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언급도 못했어도요. 제가 20분께 치킨 쿠폰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20분께 다 갈 거니까. 궁금하다 싶은 분들 당첨자 명단은 허지웅씨 홈페이지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의 엔딩송 최동수님이에요. 오늘 드디어 선풍기 청소해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여름 내내 고생해준 선풍기 세대한테 너무 고맙네요. 선풍기 넣으니까 이제 바로 온수 매트 꺼내야 하나 싶습니다. 보이스투맨의 온밴디드 니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선풍기 창고에 넣었는데 동질감 드네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